예,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귀국한 직후에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의 추가 구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이끌고 캄보디아 현지를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오전에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의 대책단을 이끌고 캄보디아 현지에 가셨다가 대책단은 어제 오전에 왔는데 의원님은 오늘 하루 더 계셨던 연장하고 겁니다. 더 있었죠. 예, 뭐 어떤 일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러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 3명을 구출하는 작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니라고 하루를 더 연장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시자마자 지금 저희 방송 나와주셨는데 그럼 바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추가 구출 3명의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무리 뭐 구출을 하려고 해도 뭐 20일,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남양주 지역 국회의원인데 남양주 지역에 있는 청년 한 명이 8월 15일 날 캄보디아에 가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제가 단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어머니의 절규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을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하고 또 이런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걸 세워야 되겠다 하고 당에서 TF를 구성해서 제가 단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청년의 위치가 식별이 안 됐어요. 아, 의원님이 출발하실 때까지요? 네, 캄보디아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위치가 확인하지 않고는 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임무를 줘서 어머니하고 소통을 해서 위치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협조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1일차 목요일, 금요일 날 주로 활동을 했는데 목요일 날은 하원에서 또 금요일 날은 오전에 하원 면담이 있고 막 바빴어요. 일정이 또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그 정모군의 위치가 금요일 날 한 12시경에 확인이 됐어요. 네, 여기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 그 정군의 친구 또 우리 비서진들이 노력을 해서 30층 건물 수영장 있는 30층 건물 13층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게 건물 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0층 건물이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처음에 도착을 해서 창에서 밖에 본 사진을 친구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통을 해보니까 30층 건물 위치가 어디냐니까 13층에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알아냈는데 그 대단지기 때문에 13층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서진과 노력을 해서 그 친구 정모군의 친구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모군과 연락이 될 수 있는 건가 정모군의 친구였거든요. 한국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노출을 거려서 접촉이 안 됐는데 어머니를 설득시켰습니다. 위치를 확인해갖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설득해서 우리 비서진하고 연결을 해달라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촉을 해라. 해서 그 친구가 내가 그쪽에 취업하고 싶은데 너한테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래서 13층 몇 호실이다.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렇지만 구글 어스로 보면 그 건물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준비하면서 도와줬던 교민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또 확인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거기 맞냐 해서 더블 체크하고 여러 체크를 해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시점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12시경이고 시간은 그 다음날 휴일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남은 시간 한 10시간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확인됐으니까 구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캄보디아 측 그 고위급과 접촉하지 않으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쌓았던 인맥들 고위층하고 해서 SOS를 구했죠. 지금 확인됐다. 지금 당장 급습하면 구할 수가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근데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1시까지 내가 있는 어디로 와라 해서 그 고위급 아주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하고 저하고 외교부 직원하고 또 교포하고 같이 자체 야전 사항실 같은 걸 만들고 예. 그리고 그 교포 또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아는 직원하고 아는 분을 두세 명을 그 지역으로 보냈어요. 감시를 일단 해야 되니까 경찰 투입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경찰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네. 한 3, 4일 후에 경찰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을 수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수색하려면 한 3주 후에쯤 돼야 통상하더라고. 이런 신고가 많고 범죄 행위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경찰 입장에서도 신중을 해야 되고 2, 3주 걸리는 이유가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확인을 하고 급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니까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 측 상하원에서 너들 협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경찰위원회가 긴급으로 4시에 금요일 4시에 소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애타게 기다렸는데 6시에 실망스러운 소식이 온 거예요. 경찰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론이 아니다. 오늘은 안 된다. 안 된다. 며칠 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미 그게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까지 이미 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은 그 정보가 새갈 수 있잖아요. 오늘 작전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그 캄보디아 측 여러 고위 측하고 다중으로 올 꼭 작전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디어 8시 반경에 결론이 나서 투입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 출발 3시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는 하루 연기하고 이 작전을 같이 하겠다 해서 작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9시 직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경찰. 그래서 저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위험하다. 경찰만 들어가고 정보를 공유하겠다 했는데 9시 10분경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급습을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위치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와 같은 건물이 D거자 건물인데 B동을 급습을 했는데 B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유사한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어느 동인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쪽 경찰이. 예.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확인했더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또 경찰이 포기할 수 있어서 고위급 그쪽을 통해서 2개를 동시에 급습을 해라. 네. 이미 경찰이 투입됐으면 도망갈 거다. 네. 지금 10분 내에 만들어가면 놓친다. 해서 2군데 2개조로 해서 동시에 급습을 했는데 예. 9시 20분 좀 지나서 사진이 딱 올라오면서 확보했다라고 와서 안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인 2명이 더 있다. 예. 제가 부탁을 했거든. 그 분명히 한국인이 여러 명 있을 것이다. 한국인을 전부 구출해 오라 해서 9시 30분경에 이제 3명의 신병이 확보됐다라고 연락을 받고 안도를 했죠. 저는 청년 구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그래도 며칠 걸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요일 하루의 일인 거잖아요. 네, 그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12시에 8시간 만에 그쵸, 8시간 확보를 만에. 한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박했던 순간이었다는 네. 생각이 좀 전에 들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귀국까지 하루 미루시면서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하시는 데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물론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제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범죄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좀 네,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2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처벌은 나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서 범죄 소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국가는 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해서 처벌은 후순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 국가 책무고 또 자식을 둔 애비의 심정으로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만약에 거기 가서 그렇게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구해 와서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출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법적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놔줘서
다시 변화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제 가실 때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셨다고 하셨을 때 가실 때만 해도 이게 구출이 될 거라는 글쎄요 믿음과 바람은 있으셨지만 이게 성공까지 가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갈 때 제가 확인한 것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 신고 온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그러한 처지에 있을 테니까 일단 구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출하고 또 이런 것들의 후속 조치로서 구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거든요. 저는 39년 동안 청년들과 나라를 지켜왔고 그 청년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번 TF를 구성한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정청래 대표한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해서 TF를 구성하고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신속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구출까지 성공을 하신 건데 아까 그 구출 과정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캄보디아의 이제 고위급 이제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교민들의 어떤 도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을 좀 갖고 있던가요? 네, 거기 교민들하고 거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분들은 처해 있는 청년들은 두 가지잖아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의 역할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금 교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 캄보디아로 우리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만약 여행 금지로 정해지면은 생업이 당장 어려워지잖아요. 그분들은 척박한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빨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모두가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빨리 구출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면서도 다시 책임진 이후에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줘서 할 수 있는 문제하고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동포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빨리 캄보디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또 상하원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다 만나서 빨리 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더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사이버 범죄 조직을 와해시켜야 되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같이 공조하자 했을 때 캄보디아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었고요. 협조의 뜻을 보였습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강한 의지를 전달했더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은 그 국가를 초월한 아주 초국가적인 범죄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데 공감을 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개 국가가 합동 수사 TF를 만들어서 이것을 척결하고 또 우리 피해 인원들을 최소로 하는데 막는 데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그걸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어떻게 가동을 할지 실무 협의가 들어가면은 이제 조만간에 TF가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저는 상원에서 더 요구한 것이 그 TF는 뭔가 하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이 돼서 합동으로 임무 수행하거든요. 그 수사 내용 다 공유하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가는 경찰관에게 한국인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한국 피해자라든가 범죄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원 부의장을 비롯해서 상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도 법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범죄는 척결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줬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국회 간에도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실무 협의 단계까지 갖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하니 너무나도 다행인 소식이고, 다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캄보디아 내에 있는 어떤 범죄 조직만을 이제 소탕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뭐 배후에 중국의 어떤 뭐 자본이 있다, 뭐 캄보디아 고위급과 뭐 깊은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나아가서 뭐 군사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죠,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외교적인 해결책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합동 수사 TF도 가동이 시작이 되고 실무 협의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훈만의 총리가 한 2달 전부터 이걸 척결을 해야 된다 해서 강도 높은 지시를 해서 대규모된 이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고 하겠다라고 약속도 받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군사적인 조치 이런 거는 사실은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외교적인 조치와 긴밀한 이런 외교 채널 또 의회 채널을 가동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캄보디아 다녀오셨고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당시 상황이라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좀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여야가 없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 생명은 국경을 초월하고 어떤 이념도 초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원들을 국내로 가서 법적 조치를 하고 다시는 그런 데 관련이 되지 못하게, 또 이런 우리 국민의 피해자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출연해 주셨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